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관리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호텔 노사관계 관리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노사관계 관리를 보시면 이제 노사관계 관리의 이제 노사 발전 과정을 보면 전제적인 노사관계에서 온정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완화적 노사관계, 그리고 민주적 노사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사관계에서 이제 크게는 이제 영미식 단체 교섭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독일식 공동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영미식 단체 교섭 방법이란 노동조합을 경영층에 대한 대립기구로 보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방법을 영미식 단체 교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일식 노사 공동의사 결정은 노동조합을 기업의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이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 이제 관리에서 일단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 노사관계란 이제 첫 번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라 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겠죠. 예전에는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 노동력에는 정신력도 포함되어 있고 육체적도 포함되어 있겠죠. 꼭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만 근로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면이 있을 텐데 거의 법적 용어로 많이 쓰죠.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란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말 그대로 대표 이사들을, 보통 회사의 대표 이사들을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는 이제 정의는 근로자를 고용 그리고 지휘하여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계속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죠. 근데 그 지휘하고 이런 부분은 꼭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중에서도 중간 책임자들도 지휘를 하죠. 근데 사용자들은 말 그대로 대표 이사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업 중에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을 말하죠. 말 그대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향상, 그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거의 근로 조건부터 시작해서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조합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니까 모이자라고 된 게 노동조합입니다. 헌법 제32조 그리고 헌법 제33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32조 근로의 권리, 의무,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3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이제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를 위한 법이죠. 그리고 헌법입니다. 법 중에서 헌법이 제일 높죠. 제일 상위에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조 2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32조 3항을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죠. 32조는 근로의 권리, 의무, 근로조건입니다. 근데 헌법 제32조죠. 근데 헌법 제33조는 노동상권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언론에서 보면 막 데모를 하건 노동조합이 나와서 쟁취를 투쟁을 한다 했었고 막 하죠. 그때 노동상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노동상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노동상권 제33조 1항을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노동상권입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제일 중요합니다.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이제 접근 방향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노사관계는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죠. 말 그대로 노동자는 근로자고 사용자는 회사의 오너겠죠. 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임금 문제 아니면 노동 환경 문제, 열악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여러 한 것들이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노사 관계란 거는 이제 노동자와 경영자의 힘이 서로 균형된 상태이어야 이제 정부의 기능이 양자의 관계에서 서로 힘이 균형이 되도록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이죠. 노동자의 말이 사용자의 말과 의견이 이제 서로 접전선을 보이고 노동자가 하는 말을 사용자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해주고 사용자가 하는 말을 수용해주고 이 말은 노동자가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과감하게 그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상입니다. 현실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너스 몇백 프로 거의 현대의 노조를 보시면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사용자 측에서는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노동자들은 이제 특히 현대 쪽을 보시면 제일 그쪽 노조가 파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세죠. 크게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우리가 본다면 그 민주노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노조가 있죠. 크게 다른 노조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민주노조 안에서도 산업별 노조들이 다 있어요. 무슨 교육 노조 그리고 무슨 노조 무슨 산업별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는 뭐죠? 금속 노조입니다. 금속 노조 산업별로 들어가 있죠. 그 금속 노조의 힘이 막강하죠. 왜냐하면 사용자랑 싸워서 몇 번이나 이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타 자동차 업계들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노사협의를 하죠. 노조가 있으니까. 자, 한 일례로 삼성을 보시면 삼성은 예전에 노조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있죠. 근데 거의 어용 노조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그런 전례들을 보면 노조가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없는 것을 좋아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 측에서는 노조가 없는 것이 더 용이하겠죠.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노조가 있으면 자꾸 노동자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죠. 근데 뭐 그걸 다 들어주고 회사에 순수한 이익이 된다면 노조가 있고 서로 발전적이게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상적인 노사 관계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겁니다. 현실하고 틀리죠. 이상은.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노동자의, 물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하죠. 근데 그런 걸 다 들어주면 사용자는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호텔 컨벤션 경영이지 않습니까? 경영학의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노동자죠. 노동자가 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알고 나중에 노사관계 협의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사관계 개념에서 협력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이제 동시에 가진다.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왜? 공통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노동자도 나도 임금을 많이 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고 싶은 게 노동자의 입장이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률이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대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처음에 내가 투자해서 내가 공장을 짓고 아니면 내가 이 사업체를 꾸렸는데 너는 와서 나한테 일을 해주는 존재이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 퍼주면, 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내가 가져가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사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게 성립될 수가 있겠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설명하는 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게 대립적 관계가 되겠죠. 서로. 그래서 그게 잘 타협되는 게 노사협의죠. 그리고 경제관계와 사회관계를 동시에 또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노동자들만 일하면 사회 이슈가 되죠. 왜냐?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니까 어쩔 수밖에 없죠. 사회관계, 사회현상으로 일어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임금 협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부에서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최저시급이라는 거죠. 노조가 암만만 해도 사용자도 그 할 수 있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 수업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직장 폐쇄나 이러한 것들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표적인 게 노동 상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용자들에게도 직장 폐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속 관계와 대등 관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종속 관계는 사용자는, 자, 내가 이거 하라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맞죠? 우리는 근로자는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 노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목표나 뭐 여기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호텔이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호텔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방법, 그리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이나 관리자가 뭐 이렇게 짠 플랜, 그리고 어떻게 객실방을, 예를 들어 룸을 채울 건지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략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시 내리는 대로 잘 이행해야 되겠죠.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또한 대등한 관계를 또 가지죠. 그죠? 노동상권. 그렇죠. 그리고 이중성이 있다. 동면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의는 이제 근로조건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임금 근로자의 이제 항구적인 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의 근로조건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금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 두 개 정도가 노동조합의 의의입니다. 설립의 의의죠. 노동조합이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제 기능을 보시면 그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있죠. 그 안에 단체 교섭 그리고 이제 경영 참가 이런 기능이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향상 외에 경영 관련권 이제 분야를 협약에 포함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경영 참가의 기능입니다. 그 안에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공장의 위치, 예를 들면 사용자가 나는 여기 이 땅이 괜찮아. 이 공장 아니면 사용자가 나 호텔 하나 더 지을 건데 나는 여기가 괜찮아. 일반적으로 따지면 대표가 여기 짓겠다는데 마다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노동조합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안 맞아. 거기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옮겨 그쪽으로 공장의 위치로 옮긴다. 만약에 예를 들면 호텔의 위치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 너무 먼데 우리는 다 여기인데 회사 때문에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근데 순수한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내 돈 주고 이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나와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데 그거를 너네들이 반대해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 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객실을 판매할 때 아니면 식음료를 판매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이니까 판매를 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게 오너가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생각에서는 오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게 마음대로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 가격 결정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단체 교섭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사용자가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 승진시키겠는데 이러는데 노조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아닌데 왜 사용자 입맛에 맞다고 해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 주느냐 반대한다. 이런 것도 단체 교섭권으로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직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뭐 헬스장을 지어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단체 교섭권에 다 들어가죠. 또 예를 들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우리가 뭐 호텔에서 막 일을 하는데 여기가 먼지가 너무 많다. 밖에 황사로 인해서 객실 내까지 유입이 되고 로비까지 유입이 되니까 막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대용으로 객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업장에도 놓아주세요 라고 협상을 단체 교섭을 할 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영 참가입니다. 말 그대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의 이 최고의 기능이죠. 이제 세 번째 기능이 노동쟁의입니다. 노동쟁의. 막 파업, 영어로 막 스트라이크죠. 이런 것들 파업, 그 태업, 불매운동, 그리고 시위 이러한 것들이 노동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용자는 뭔가 할 수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사용자도 직장 폐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자. 직장을 폐쇄해버립니다. 임금은 직장 폐쇄하면 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누가 오래 버틸까? 싸움하면 이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근데 직장 폐쇄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 요건이 성립됐을 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는 공제의 기능이 있죠. 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예기치 않은 이제 공제라는 것은 보험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보험의 하나의 보험하고 약 틀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하고 공제하고는 틀립니다.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보험이고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공제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뭐 금융권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긴 한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배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예를 들면 보험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을 하죠. 일으키죠. 그러니까 특정 다수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뭔가 사고가 났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보험입니다. 근데 공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가입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들, 그런 게 뭐냐? 근로자가 예기치 않는 질병 또는 재난으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조합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해준다. 이게 보험에도 있죠. 보험에도 질병보험, 예를 들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내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적인 복리후생을 보시면 산재가 있죠. 산재도 산재 공제가 아닙니다. 산재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를 특정 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회사만을 특정한 어느 한 회사, 우리 회사만을 특정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런 공제는 똑같이 뭐 산재를 당했든 했든 우리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공제 돈을 걷죠. 조합 회비를 걷습니다. 그 돈 안에 우리가 이런 공제 기능을 넣겠다.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근로자가 이러한 예기치 않은 질병이라든지 산재가 당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제 기능도 노동조합에서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조합 기금 확보를 스스로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보다는 이제 또 다른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국가 또는 사회 단체를 상대로 노동법 개정 또는 사회보장 확대 그리고 조세제도 개정 등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노동시장 중에서 통제 기능이 있죠.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기능. 이게 초기에 노동조합은 직업별 조직 형태로 수요에 대한 공급 조절을 통하여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기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수업은 이제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하고 바로 또 동영상 강의가 있죠. 그 수업 때 똑같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이었습니다.